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타겟이었던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등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우리 양대 시장 모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약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었던 코스피 시장 역시도 2022년 11월 이후로는 최대의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내놓은 배경 좀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의 가격이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이런 것들에 의한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완연하게 그런 흐름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2차 전지를 포함한 몇 개의 종목군들, 로봇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약간의 과열 성격이 섞여 있었던 종목군들은 주가의 회복이 없이 계속 일방적인 약세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소위 저가 매수는 완전히 사라졌고 매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시장의 왜곡을 낳았고 실제로 또 살펴봤더니 글로벌 IB가 위법 사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허점들을 고치는 기간, 그다음에 시장이 왜곡된 부분을 제자리로 자리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내년 6월 달까지 정지시킨 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가장 크게 좀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럼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잔고가 높은 쪽 위주인 것 같은데 어떤 섹터들이 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 순위를 한번 보시면 그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더 높은 것은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중국 소비주들도 꽤 높은 양상, 호텔 신라를 포함한 종목군들도 꽤 높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중후장대 종목군들의 그 흐름도 높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제약주,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3대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꽤 많은 공매도량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고, 근데 로봇보다 수량 기준으로 그다음에 전체 주식수 기준으로 더 많은 것은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또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또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또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게 된다면 앞으로 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로 지금 직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너무 극단적이죠.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심리와 수급, 펀더멘탈을 모두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심리와 수급을 펀더멘탈을 반영하기보다는 약간은 수급 쪽으로 뭔가 기울어진 듯한. 그래서 저가 매수는 사라지고 공매도가 우위를 차지했던 구간에서는 너무 또 주가가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고
반대로 7월 달까지 올랐다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에 왜곡시켰죠. ETF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 들어왔다가 주가가 워낙 강하니까 청산되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거나 또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수급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내린 것도 뭔가 좀 과도해 보이지만 오늘처럼 재료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급흥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의해서 오를 때도 너무 좀 급하게 가는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빠르게 오른 모습이었고 내려갈 때도 펀더멘탈 대비 너무 빠른 모습이었고 네. 오늘 또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도 너무 좀 거칠게 움직이고 있어서 뭐 당장 뭐 주가가 하락하진 않고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펀더멘탈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의 반등의 기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시지표들이 반대로 밀고 올라가는 것에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펀더멘탈 중심의 반등은 아니다. 그다음에 공매도가 청산됐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 이제 공매도 사례를 살펴봤을 때 4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전부 다 반등하긴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반등의 기조가 더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개별 종목단에서 하루에 뭐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재료를 한 번에 반영하게 되면 추가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수급에 의한 쏠림 현상은 좀 극복했으니까 과연 펀더멘탈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이제부터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 급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재료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급변동성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 매매가 많아지면서 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때는 저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 정말로 내가 몇 년 후 보고 지금보다 아주 높은 가격을 바라보는 그런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최근에 이런 반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 같은 게 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조금 더 쏠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 공매도 비중이 상이다 하는 업종 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간도 이제 공매도에 좀 문매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전면 금지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3대장이 모두 공매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이야 이제 2차 전지가 공매도의 주 대상이 되면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불과 몇 년 전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공매도의 주 대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원성을 샀던 대표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전체 반등폭보다도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셀트리온의 강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가 비교적 밸류가 높은 상황에서 실적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시장의 전체적인 중심이 2차 전지 쪽으로만 모이면서 이쪽도 주가 하락도 꽤 있던 편이고 그다음에 공매도량도 꽤 있는 편인데 주가의 반등 양상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부터 공매도 때문에 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어떤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었고 또 과거 우리가 좀 시계를 되돌려보면 2차 전지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소위 제약바이오 종목의 대표주의 공매도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과연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장의 거래량도 수반하고 움직일 거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이슈로 봐야 될 것이고 셀트리온의 상승의 본질은 M&A 같은 단기 모멘텀보다는 결국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중심축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강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본업단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장의 상승을 두고 지금 또 살펴보면요. 뭐 코인과 비슷하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로 또 거친 매수세가 물리면서 사실 이것 역시도 지수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매도량이 많았던 종목군들은 주가가 밀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청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한 세력들도 자기도 거기에 뭐 금리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공매도라면 누구한테 빌려왔을 테니까 빌려온 것에 대한 이자 비용도 물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쌍품을 세팅하면서 나타난 뭐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적정 마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난 7월 달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일정 부분의 그 반대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단기에 많이 늘었거나 주가가 많이 내려간 종목이 그 낙폭을 만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면 공매도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공매도량이 많거나 공매도 잔고가 단기에 급증했거나 아니면 단기 수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 쪽에서는 이 공매도 청산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더 시장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네. 다만 거기까지죠. 그게 펀더멘탈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이어진다?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공매도 세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아랫방향만 내려보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주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 이상은 소위 롱숏을 걸어서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숏을 걸어놨던 종목군들이 급하게 올라와서 숏이 청산이 되면 네. 롱도 롱도 같이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 압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헤지 펀드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 하나의 또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일정 부분 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을 제공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행해진 그런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롱이 같이 청산되는 것은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방적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냈던 뭐 그런 시장을 찍어 누르는 세력이라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은 사라지는 과정에서 많았던 종목군들의 반등, 그다음에 롱숏의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시장의 수급의 축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지난 하락하는 7, 8월, 9월 구간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모았는데 저는 그 흐름이 이 공매도가 중지됐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선언은 아마 추가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선언은 이어진다. 두 번째, 공매도 잔고가 단기적으로 급증했거나 아니면 주가가 급하게 떨어진 종목은 공매도 청산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펀더멘탈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결국 수급적 이슈 이후에는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소위 롱숏 펀드가 빠져나가면 시장의 전체 외국인들의 거래 비중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공매도 관련된 종목보다는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봤던 뭐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 수출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수출량을 보시면 아직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별로 의미 있는 증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10월 달 물량은 비슷하고 11월 달은 조금 늘어날 개연성이 엿보이는 것이 중국의 지금 광군제 쪽에서 IT 세트의 매출이 일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에 있어서 예전처럼 아주 비싼 품목의 소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낮은 품목의 소비가 늘어날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면 IT 쪽의 회복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 그림을 더 보시면 더 눈에 띄는 게 카메라 모듈이 양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금액이 폭증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비싼 카메라 모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기술력이 높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그런 품목의 카메라 모듈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베트남에서 완성시켜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듈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3D 센싱, 그다음에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이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이니까 뭐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종목군들이 주력이기는 하지만 이 두 종목은 카메라 모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 카메라 모듈 중에서 삼성의 주로 고급형을 납품해 왔던 나무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남아가도 최근에 뭐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미 있는 어떤 그 매출 규모를 회복한다면 다시 마진율도 예전에 의미 있는 숫자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봤던 밸류에이션을 그걸 1로 봤을 때 거기서 약간 할인을 한 정도의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내년도 24년도 EPS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4배에서 15배 정도의 PR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10,000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손절을 하더라도 좀 손절도 넓게 잡은 상황에서 위쪽의 상방향도 좀 열어놓은 그런 정도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